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이오 기업, 바로 알테오젠에 대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독일에서 날아온 소식 하나 때문에 주가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죠. 네, 정말 시장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수많은 소음과 공포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가 뭔지 이걸 가려내고 이번 주가 하락의 본질을 한번 명확하게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경쟁사인 할로제임과 머크. 이 둘 사이의 독일 법원 판결이 과연 알테오젠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시장은 일단 최악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과연 그게 타당했는지 아니면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는지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을 관통하는 첫 질문은 바로 이거겠네요. 시장의 공포는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공포의 진원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논란이 특허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엠다제라는 기술하고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ALT-B4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오해를 낳은 지점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이 두 기술은 그냥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선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완전히 다르다. 네. 먼저 이번에 독일 법원에서 문제가 된 할로자임의 특허, 엠다제부터 보죠. 자료들이 이 특허를 아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령 특허에 가깝다는 겁니다. 유령 특허요? 그건 또 무슨 뜻이죠? 상용화된 적도 없는 기술인데 권리 범위가 터무니없이 넓다는 뜻이에요.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사실상 세상의 모든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특허라고까지 평가해요. 그 정도예요? 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누군가 빵 두 장 사이에 촉을 넣어서 만드는 음식에 대한 특허를 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샌드위치 가게, 햄버거 가게 전부 다 특허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상황인 거죠. 이해가 딱 되네요. 특정 레시피가 아니라 그냥 샌드위치라는 개념 자체를 특허라고 우기는 격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의 기술은 이 샌드위치 특허랑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정말요? 네, 알테오젠의 기술은 ALT-VJ4라는 아주 고유한 특별한 레시피거든요.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가 그 가치를 딱 알아보고 독점 계약까지 맺은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이죠. 자료들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만약 ALT-VJ4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정말 회사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번 독일 법원 결정은 오직 엠다제라는 유령 특허에 국한된 것이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은 특허 소송 이 헤드라인만 보고 알테오젠 핵심 기술에 큰일 났구나 이렇게 반응했지만 실상은 옆 동네 샌드위치 가게의 황당한 소송에 우리가 막 놀란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자료들을 보면 이게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라고 지적해요. 이미 시장에서 여러 번 이거 실효성 있냐 의문이 제기됐던 말하자면 재탕된 이슈라는 겁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군요. 다시 한번 상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주간 하락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훼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자료들의 일관된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다. 이 점은 명확해졌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핵심 기술이 안전하다면 도대체 왜 주가는 장중에 16%까지 폭락했던 걸까요?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을 따라가야 이번 사태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왜 그렇게 패닉에 빠졌을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마치 탐정처럼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서는 가처분 명령이라는 이 법률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가처분 명령. 이게 최종 판결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다. 흔히들 그냥 소송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최종 판결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판매를 중지하라는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임시 조치. 네, 자료에 따르면 머크는 당연히 항소할 거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이 샌드위치 특허 자체가 무효다라는 소송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걸 두고 이겼다, 졌다, 승패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그런 법률적인 뉘앙스까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독일 법원 판매 중지 명령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 하나만으로도 막 던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의 폭락
이 비이성적인 공포를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꺼내듭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뭔가요?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소송 서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소송 당사자인 할로자임의 주가입니다. 할로자임의 주가요?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니까 당연히 폭등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야죠. 만약 이번 결정이 앞으로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그런 결정적인 전투였다면 할로자임 주가는 그야말로 하늘로 솟구쳤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 소식이 전해진 날 할로자임 주가는 고작 0.18% 하락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0.18% 상승이 아니라 하락했다고요? 네,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겁니다. 와, 바로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스모킹 건이라고 자료들은 분석합니다. 이야. 소송에서 이겼다는 회사의 주가는 미동도 없는데 소송과 직접 관련도 없는 회사의 주가만 16% 폭락한 이 기이한 현상.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정보가 아닌 공포에 기반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기괴한 상황이네요. 진짜 정답은 복잡한 특허 문서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주가 그래프에 숨어 있었던 셈이죠. 전쟁에서 이긴 장수는 아무 상을 못 받았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마을이 불타버린 격이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단서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이성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들은 세 번째 원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알테오젠의 소통 부재입니다. 아, 소통 문제. 네.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그 골든타임에 회사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시장을 안심시키는데 미흡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공백이 공포를 더 키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다른 작은 기업들도 이슈가 터지면 즉각적으로 공시나 설명 자료를 내놓는데 시총 수십조에 달하는 거대 기업의 위기 대응이 아쉬웠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묻어납니다. 불이 났을 때 이 불은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 창고에서 난 작은 불이고 곧 꺼질 겁니다. 라고 즉시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으니 투자자들은 아, 우리 집 전체가 불타고 있구나 생각하고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죠.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이 정보의 부재가 패닉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세밀한 분석 자료를 준비한 만큼 계속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긍정적인 신호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실체 없는 특허 문제, 시장의 오해가 더해지고 회사의 소통 부재가 그 공포에 기름을 부은 결과가 16% 폭락이었군요. 원인 분석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을 봐야겠나요? 이 자료들은 이 혼란을 딛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네, 이 모든 조각을 맞추고 나서 자료들이 내리는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이번 하락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회라고까지 말하는 건 너무 낙관적인 해석 아닐까요? 단기적인 소음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한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텐데요. 특히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약점까지 드러났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들이 기회라는 단어를 자신 있게 사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계속 확인했듯이 알테오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ALT-B4 플랫폼은 이번 사태로 1mm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죠. 펀더멘털은 변환력 없가는 게 핵심이었으니까요. 둘째, 자료들은 진짜 주가를 움직일 본질적인 동력은 이번 소송 해프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연말에 예정된 추가 기술 이전, 즉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라는 거죠. 아, 진짜 호재는 따로 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빅파마와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이번 하락분은 가볍게 회복하고도 남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소음은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한다는 것이죠. 미래에 확실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패턴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과거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보면 11월과 12월에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했다가 다음 해 1월에 급등하는 패턴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패턴이 있었어요? 네, 물론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하락 역시 연말의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서 과도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덧붙이면서 내년 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분명 긍정적인 전망이네요. 하지만 아까 짚어주셨던 리스크, 한번 무너진 신뢰와 소통 문제,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기술과 계약이 있어도 시장과의 소통에 계속 실패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기회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자료에서 직접 리스크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분석을 통해 우리는 소통 리스크라는 새로운 변수를 발견한 거죠. 소통 리스크. 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시장과 소통하는 능력에 약점을 보인다면 앞으로 또 다른 작은 악재나 루머에도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를 시장에 제대로 알리고 위기에서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능력 또한 기업 가치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따라서 알테오젠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들의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소통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까지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술의 가치와 소통의 가치를 함께 저울질해야 하냐는 중요한 교훈을 이번 사태가 남긴 셈이네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자료들의 결론은 알테오젠의 주가 폭락은 기업의 핵심 가치 훼손이 아니라 실체 없는 특허 논란과 시장의 과도한 공포, 그리고 회사의 소통 부재가 빚어낸 해프닝에 가깝다. 그리고 진짜 진실은 소송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정작 이겼다는 할로자임의 주가가 미동도 없었다는 사실에 숨어 있었고요. 맞습니다. 자료들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소음으로 규정하고 펀더멘털에 기반한 기회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는 기업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진짜 위기와 투자 심리만 흔드는 시장 소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소음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침묵을 지킬 때 발생하는 그 거대한 변동성을 투자자로서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이것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군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 기업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소통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지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투자자가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